의뢰인이 저한테도 뭐 외발 자전거를 타달라, 자기가 잡아주겠다 하는데 여자 변호사들의 남자친구를 되게 경쟁자처럼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여성분들이 이러이러해서 바로 고소나 신고를 못했어요 라고 하면 저도 이해한다, 저 너무 상황을 알고, 변호사들도 사실 그렇다.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평가를 하는 거예요. 오늘 못 오면 대표님이 입사를 취소할 것 같다는 거예요. 저희가 친해지게 된 게 같이 공동 변론을 하면서 친해진 건데, 이것도 진짜 드라마 같지 않아요? 스쿨미투 사건 터져서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억울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, 근데 이제 그분 혐의가 뭐 이제 외발 자전거나 댄스 스포츠를 하다가 학생들을 추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워낙 열정적이신 분이셔서 그때 진짜 법정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경위와 출입구의 통지를 다 이겨내고 이만해요. 그러니까 외발자전거 실제 이 자전거의 절반 정도 사이즈인데 들어갈 때부터 그 이렇게 수색대 맞아. 있잖아요. 근데 안 됩니다 해서 이게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해서 한번 통과하고 법정에 들어갔더니 안 됩니다. 그래서 맡기고 맞아. 변론하다가 중간에 경위님 이렇게 사인 줘서 저희가 그걸 직접 탔어요. 법정에서. 그게 심지어 동시에 각각 다른 회사의 변호사가 만나서 공동 변론을 했던. 네, 사실 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. 맞아. 사건 자체도 특이한데. 맞아요.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또 둘이 끝나고 너무 자축하면서 그렇게 하고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. 계속 연락 주고받고. 맞아. 그 변호사님이 너무 이제 유쾌하시면서 에너지도 밝으시고,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님이신데 정말 너무 존경할 만한 선배님이셔가지고. 내가 선배였구나. 자꾸 까먹는데 능력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나는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. 저희가 또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수습 변호사로 있었던, 구체적으로 어딘지 밝긴 그렇지만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여러 가지 좀 갈등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, 그 이제 다음에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미 변호사들을 지도하시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신데 거기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. 그 대표 요청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변호사님도 거기서 이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때 진짜 저 의뢰인이 저한테도 뭐 외발 자전거를 타달라, 자기가 잡아주겠다 하는데 너무 전 타기가 싫은 거예요. 거절했대요. 전 치마 입고서 안 됩니다, 싫습니다 라면서 거절했는데 변호사님 다 타시고 찍으시고. 대표가 타라 그래서 찍었었어. 변호사님이 내신 의견서에 변호사님이 댄스 스포츠 자세하고 막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. 그분이랑 같이. 모델로 들어가서 제가. 그래서 그때 진짜 증인도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, 그때 변호사님 전문가들 다 불러서 놓고 외발 자전거 협회, 댄스 스포츠 협회 맞아. 회장님들 막 교육하시는 선생님 다 불러가지고 증인신문 진행하셨었거든요. 그때 두 명이 약간 그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? 열정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. 맞아. 사실 그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대표님이 뭐 완전히 포기한 사건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비교적 신입이었을 때니까 전연차 때였지. 정말 전연차 때 이제 그냥 포기한 사건은 그냥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줬던 건데, 진짜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저희니까 무죄를 만들지 않았나. 맞아. 진짜 그건 그래. 저희 구제 났을 때 저희 난리 났었거든요. 소속돼 있던 법인에서 아니 어떻게 대표님들이 이 사건이 무죄라고 이러면서. 출근하기 싫었던 순간들이라든지. 출근하기 싫은 거는 사실 뭐 저희가 맞아. 개업회에서 대표잖아요. 똑같아요. 대표도 맞아, 회사 맞아. 가기 싫고 뭐 알람 계속 끄고 맞아. 안 일어나고.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이제 저희가 좀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. 그럼 좀 끄고 자요. 맞아. 그리고 네. 저희가 주로 밤샘 좀 작업도 많이 하니까 새벽에 좀 피곤할 때는 이제 업무 때문에 이제 항상 저도 9시 전후로는 항상 일어나긴 하는데, 오늘 항상 저 핸드폰 보면 그 캡처된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. 끊으러 누르고. 나도 미룰 수 있는 거는 미루고. 맞아. 이제 재판 가야 된다. 예를 들어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은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일어나고. 그리고 뭐 서면 작성 같은 거 할 때 숙제하듯이 진짜 하기 싫거든요. 마지막에 어젯밤에도 계속 쓰고 벼락치기로 쓰거든요. 매일 시험 기간처럼 숙제하는 그런 느낌? 맞아. 또 그리고 중간중간 터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뭐 민사 사건이야, 우리가 민사 가서야죠, 언제까지 이제 결론기일 전에 내면 되는데 갑자기 터지는 걸 이제 막다 보면 저희가 이거를 원하는 날짜에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. 사무실 같이 하실 때도 시기가 너도 비슷하셨던 또 비슷해가지고. 먼저 했어요. 제가 개업을 한 거는 뭐 저의 그냥 단독의 어떤 의지였지만 많이 도와줬어요. 그만두고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변호사들은 이직을 또 하니까 이쯤 되면 그냥 나와도 되지 않겠냐. 아니야 무섭잖아요. 그래서 또 이직을 했는데 몸이 갈려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고 개업하라고. 맞아요. 물론 이제 개업하면 좀 어려운 점이 결국 모든 책임의 최종을 우리가 담당한다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,
때문에 본인이 뭐 선임을 할 때도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맞는 사건을 선임을 할 수가 있고, 의뢰인 성향도 뭐 예전에 어쏘로 일하거나 이제 파트너로 일할 때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일단은 대표가 선임한 사건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, 개업하고 나서는 저희가 사건을 조금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가치관이나 의뢰인 성향이나 이런 맞는 분들을 선임을 해서 그래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의뢰인 분들도 더 만족을 하시고 사정을 너무 속속들이 아니까 더 열심히 해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결과 이제 해드리고 싶고. 어쩔 때는 남의 사건이었지 맞아. 내 사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래 내 일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닌 건 맞는데 내 사건인 거죠. 맞아. 좀 그러니까 달라요. 의뢰인분들의 그 고통, 희노애를 함께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힘든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업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저도요. 조금 더 일찍 할 거예요. 저도 이제 좀 처음에는 준비가 안 돼 맞아.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겁이 많이 나서 주저하다가 더 이상은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 이 마음 때문에 좀 충동적으로 개업을 하긴 했어요. 나 또 몸이 아파서 맞아.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이 주제만 뽑아도 우리 한 편 또 뽑아. 맞아.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갑자기 스쳐서 수습을 했던 회사인데 거기 대표님이 좀 약간 여성 편력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나 변호사들을 여자로만 고용을 하시는, 입사 첫날부터인가 회식 겸 해가지고 그날 막 3차까지 갔나? 대표님 특징이 술을 드시면 그렇게 같이 노래방에서 얼싸 다들 껴안고 어깨동무라고 춤을 춰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귀가까지 시켜드려야 되고, 당연히 그 과정에 스킨십이라던가 이런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,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여자 변호사들의 남자친구를 되게 경쟁자처럼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 사진 보여줄 수 있어? 라고 해서 보여주면 계속 막 비하를 하는 거. 얘는 이래서 별로. 내가 더 낫다. 처음에 그냥 대표님이 장난으로 이러시나?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. 그냥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더 좋은 남자 만나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나 보다 넘어갔는데, 언제 좀 이상하다고 느꼈냐면 이상한 접견을 다닐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. 사실 제가 수습 변호사였기 때문에 접견을 갈 그게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. 단독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. 단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실습을 핑계로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교도관 분들이,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 여자 변호사가 와가지고 배우겠다고 쫄쫄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기특하셨나 봐요. 뭐 저는 막 덕담을 해주시고 막 칭찬을 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. 슬랙스에 블라우스를 입고 신발이 약간 붉은색 계열의 구두였던 것 같아요. 약간 굽이 있는. 근데 갑자기 너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남자 홀리듯이 하고 다니니까 추파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근데 대표님 이분들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으셨겠지만 그냥 저 열심히 하라고 덕담해 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생각이 뭐 너 같은 줄 아냐,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방 출장을 다니고 접견을 가고 꼭 자기 차로 자차로 운전해서 가시면서 저를 꼭 옆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. 그 조수석에 각종 자기 연수원 때 겪었던 이제 일들, 뭐 성희롱 썰 이런 것들 막 쭉 풀면서, 그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. 그때 진짜 엄청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꼈어요. 사실 그때는 진짜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강제추행이고, 혹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경험자네. 맞아. 그런 직장 내 그런 성추행 이런 거구나, 성희롱이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스스로도 그때 자괴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, 내가 여자 변호사인데 나조차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데 일반 여성분들 어떨까? 오죽할까,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상담할 때 여성분들이 이러이러해서 바로 고소나 신고를 못했어요 라고 하면 나 이해해. 저도 이해한다, 저도 너무 상황을 알고, 변호사들도 사실 그렇다, 본인 지위가 너무 열악하고 언제든지 약간 잘릴 수 있고, 근데 저희는 수습을 6개월은 채워야 되거든요. 그게 너무 또 너저분해지면 다음 이직을 할 때 너무 어려워지는 걸 알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참고 버텨야 되는 거죠.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이, 내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나한테 올 불이익이 뭐지?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면접 볼 때도 좀 약간 그런 차별점을 많이 느꼈던 게,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데 얼굴은 봐야 될 것 같은데? 이러면서 나도 그런 적 있었다. 얼굴을 보여달라고. 얼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그래. 이러면서 얼굴 좀 보여줄 수 있어? 우리 앞으로 같이 일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평가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이게 만약에 남자 변호사였어도 이렇게 했을까? 그리고 저 이제 수습 때 그런 적도 있어요. 그 약간 부동산 관련 해가지고 PF라고 하죠. 제가 입사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이제 축하한다, 합격했다, 연재 입사 일자다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오늘 어디 접대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와줄 수 있냐? 아직 입사 출근 안 한 거 아니야?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직 여기 있는 회사의 퇴사 과정이 인계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이 과정이 끝나야 거기로 그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아직 제가 출근 전인데 벌써부터 그런 이제 자리를 나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. 월급은 주고 이러지.
오늘 못 오면 대표님이 입사를 취소할 것 같다는 거예요. 이제 거길 꼭 가고 싶어서 아 알겠다 그럼 제가 뭐 참석하겠다. 다음 날도 막 일정이 있고 한데 근데 진짜 갔는데 뭐 대표님이 계속 저한테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시냐. 죄송한데 내일 업무 때문에 술을 마시기 어렵다. 계속 가야 될 것 같아.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. 대표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송변이랑 대화를 못 해봤는데 아쉽다 하면서 3차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밑에 파트너 변호사, 어수 변호사님도 저한테 아 변호사님 그냥 잠깐만 앉아있다 가세요. 계속 따라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만 이게 안 가면 입사가 취소된다고 하니까 3차에서 노래방을 간 거예요. 로펌 대 그 금융권 그 팀 대 경쟁 구도를 붙인 거. 그래서 이제 저는 소속도 아닌데 우리 신입 변호사가 왔는데 어린 이렇게 여변이 왔으니까 노래 노래 한번 한번 해봐. 해봐. 그래서 또 노래했잖아.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에브리데이. 일들이 반복되겠구나. 도망쳤어요. 입사 못한다고 하고. 잘했네. 그래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 블랙 콜렉터냐고.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화이트는 아니지만 블랙과 화이트 중간 그 먼저 차콜 정도만 돼도 만족한다 이러면서. 우리 정도면 참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이런 일을 겪었던 거 보면 그런 수줍음이 있으신 성격이면 더 진짜 어려울 어렵지 것 않았을까? 또 제가 겪었던 어떤 대표님은 물론 저는 그 회사에서 진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데 근데 그분이 조금 약간 부모 조절에 문제가 있으셔서 근데 지금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들은 아 정말 제가 대표가 돼 보니까 아 공감이 이래서 대표님이 좀 이 부분에 분노를 했구나라는 포인트가 공감이 돼요.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너무 과격하셨다. 좀 너무 나쁜 것만 얘기했어. 여성 변호사로서 정말 이런 주문도 너무 좋다. 어떤 몇몇 사건들에서는 여성 변호사를 좀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맞아.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무슨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남자분들 중에도 가해도. 뭐 이제 약간 여자 변호사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하고 뭐 접근을 할 것 같다라면서 선임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성 변호사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서면을 잘 쓰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꼼꼼하게 쓰시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그렇기는 해. 맞아요. 약간 남자 변호사님들이 뭐 못 쓴다가 아니라 좀 크게 어떤 쟁점을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자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도 세세한 같이, 디테일, 나무까지 다 챙기는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소통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. 맞아. 의뢰인들은 조금 그래도 변호사님 마음적으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헤아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안 돼요. 이렇게만 딱딱 끄는 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혼 사건 할 때 또 아까 성범죄랑 얘기했지만 양쪽 다 여자를 더 선호하지 않나. 여자는 당연히 여자 변호사를, 남자도 여자 변호사를 더 선호해요. 남자분은 그럴까요? 왜냐면 아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. 맞아. 여자 마음을 모르겠거든.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. 맞아. 왜 그러는 걸까요? 이 정도면 됐잖아요. 이건 아니죠.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제 아내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? 이거는 이겁니다. 그러니까 맞네 이거네 이러면서 이해가 다 된다 이제. 누구나 사실은 좀 성향 차이일 것 같긴 한데 남자 변호사님들이 그래도 여자 변호사님들보다는 좀 감정적인 서면 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이혼 가사 사건이 진짜 어려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뢰인들의 니즈를 다 맞춰야 되는 건데 의뢰인 니즈 중에 하나가 다 반박해 주기를 원하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여자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분이 좀 그런 마음이 드시는구나 이분까지 반박을 해줘야겠구나 하는데 남자 변호사님들이 거의 쳐내시더라고요.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맞아. 뭐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서운한 거예요. 아니 나는 뭐 알겠다고 알겠는데 이제 상대방도 그래도 이런 해줘.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나 반박을 해야겠어 해줘 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 변호사 좀 약간 치가 쳐내시지 않나.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남녀 구애 안 받는 스타일인데도 말하다 보니까 은근히 몇 있긴 있네요. 맞아요 진짜.